주식이 어려운 게 기간을 맞출 수 없어서겠죠. 뭐 하루 이틀을 하락하는 게 확실한 거면 물도 좀 확실하게 타줄 텐데 그게 아니라서 더 어렵고 까다롭고 속상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번 주식시장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하락이 더 크게 다가오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하락하는 종목이 많아서 힘이 안 나네요 했더니 내일 갈 종목 말고 내일이 아니어도 갈 만한 종목 찾아봅시다 라고 힌트를 주셨는데 네, 여러분들 여기 응원의 메시지에 한번 힘을 입어서 오늘 전문가들과 함께 내일이 아니어도 갈 종목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해주시고요. 빨간맛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포따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깊게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유럽 쪽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발 니콜라 악재도 있고 글로벌 은행주도 하락 마감을 했고 또 국내에서는 5G 관련주들 하반기 투자가 부진하다. 기타 등등등 다양한 원인 때문에 우리 시장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먼저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짧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는 코스피 3% 가깝게 빠지고 있죠. 2.6%대 가깝게 빠지면서 2,32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8%대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네요. 842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 거래일째 매수세 보여지는데요. 오늘 기관 쪽에서 오후장 들어서 점점 더 물량을 뱉어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정말 많이 뱉어내고 있고 외국인들도 2,8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면 좋을지 다니아 선생과 깊은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어 오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도 급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오늘 시장은 조금 많이 버겁죠.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가를 이탈한 그런 모습이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장,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하락하고 우리 시장의 하락을 좀 더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시장이 크게 빠졌던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은행들이 2,000조 이상의 불법 거래 자금을 10년 동안 유지했다라는 것 때문에 어제 은행주들이 낙폭이 커지면서 다우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어제 유럽 시장 4% 빠졌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과연 이게 질적으로 국내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 있는 거냐를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유럽 시장의 코스닥이 코로나19 확진은 국내 8월 달 코로나 확진했을 때 이제 상황과 유사하죠. 국내 지수 역시 크게 흔들렸고 그다음에 은행들이 지난 10년간 부정자금을 2,000조 이상을 거래해왔다라는 것은 국내 시장하고 국내 금융업계하고는 조금 별개된 거거든요. 일단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은 좀 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는 저는 다른 거 아니라 항상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우리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1,000계약 이상 순매도하면서 선물도 일단 누적 8,000계약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결국에 이제 하락 속에다 베팅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순매수 전환한다면 결국에 시장은 이제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 많이 빠지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했던 신용잔고 부분이 이제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신용잔고가 반대 매매가 쏟아지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이제 시장의 낙폭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업종을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보는 부분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날의 저가 수준입니다. 2,343포인트 선
여기를 깨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를 깨고 내려가서요. 여기를 이제 회복하는가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더라도요. 결국에 이 부분대를 지켜준다면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금 살짝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미국 시장의 기술주들 니콜라 사기 이거를 계속해서 언급한 게 힌덴베르크인데요. 힌덴베르크 같은 경우는 결국에 공매도와 밀접하게 연관 맺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쪽은 오늘 낙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궁극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도 단기적으로 하락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는 해외 차트에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 다오의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저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은 탄력은 굉장히 좀 작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어제 밑에 꼬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하방 경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볼 수 있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주들의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 바닥권 나온 게 아닌가. 일단 이 바닥, 요 저점을 이탈해서 탄력은 떨어지겠지만 추가적으로 지수가 하락할 요인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권에 다 달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를 포함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폭넓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14거래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단 하루를 빼놓고 계속 물량을 받아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버거운 상황 속에서 이제 좀 내일장 전략이나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봐야 할 텐데 저희가 내일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테마 같은 게 있을까요? 어제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 테슬라 배터리데이 관련돼서 관련주 네, 마이크가 잠깐 꺼진 것 같은데 시장 상황 잠깐 체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어떤 흐름이 이어가고 있을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2.5%대 낙폭이 더 확대되진 않고 있네요. 2,327포인트에 현재 3시 7분가량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 가깝게 빠지고 있는데요. 841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다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 2%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네요. 다시 8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늘 이슈가 있었는데 하락 전환이 된 건가요? 73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이버를 비롯한 카카오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도 오늘은 부진합니다. 3%가 넘게 빠지면서 283,000원에 거래가 되고 LG화학도 상승폭 많이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대 강세 기록하면서 63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보다 더 부진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즘 힘을 못 내고 있죠. 3.6%대 약세 보여지면서 9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제는 3% 가깝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다니아 선생 다시 연결이 됐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끊어졌는데요. 네. 일단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은 이제 테슬라 배터리에 관련돼서 고체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다 크게 움직였는데 네. 내일은 어떤 게 있냐면 주요 이슈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엑스포 2020이 있어요. 인공지능 국제대전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어떤 거냐면 링크제네시스 같은 거요. 링크제네시스 같은 게 이제 인공지능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 2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재편 계획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에 청정에너지라든가 재생에너지 이런 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본다면 뭐 덕양산업이라든가 인지컨트롤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될 수 있고, 그 다음에 24일자 조간에는 어떤 기사 예정됐냐면 차세대 OLED 생태계에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사가 발령되고 예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OLED 생태계라면 결국에 SFA를 비롯한 OLED 관련주들이 한번 부각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4일자 조간에는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1호 투자 개시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1호 투자를 한다면 결국에 텔레칩스라든가 NCN이라든가 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칩셋 미디어까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정책이라든가 조간신문 관련된 것들을 본다면 내일 시점에서는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내일을 앞두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을 지금 시점에서 한번 선취해 보시고 내일 장 초반에 지수가 더 밀린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매수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정책 관련주들은 한번 시장의 이슈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들 종목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는데 못 들었으면 너무 아쉬울 뻔했네요. 내일장에서는 AI 시스템 반도체 유질 관련주 또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 주목해보자라는 포인트 챙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MTNW 다니아 선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